아마존 현업셀러로서 오늘은 아마존 셀링 월 1000만원 찍어도 그만두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마존 셀링 월 1000만원 목표 매출 찍어도 그만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업 아마존 셀러가 3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판매, 일단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광고비에 대한 계산이 없습니다. 광고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세요. 광고비 제가 최근에 1억을 넘게 썼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셀링 광고비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캐시플로어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배움이 멈춘 그런 단계에서는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가니까 역시 배움을 끝 없이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된 케이스까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아마존 셀링의 개념 없는 광고비 계산이 참 많은데요. 아마존 판매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광고비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아마존 셀링을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광고비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아마존 셀링을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광고비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가요? 과연 아마존 셀링 입점하고 광고비를 얼마만큼 투자해야 할까요? 너무 두리뭉실하게 혹시 알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할 수 없으셨다고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떠한 강의에서도 광고비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판매와 관련된 어떠한 서적에서조차도 광고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아마존 사업의 장밋빛 내용만 전달해주고 싶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마존 셀링의 현실을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켰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보 전달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간단한 계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한 개 판매할 때 판매가 되기까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환율입니다. 컨버전 레이시라고도 하는데요. 즉 100명이 들어왔을 때 몇 명이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모든 플랫폼들마다 평균 플랫폼 구매 전환율이 존재할 텐데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많게는 추후에 10%도 나오지만 초반 런칭에는 보수적으로 3% 정도 잡으셔도 좋습니다. 자, 3%라는 말은 총 100명이 들어왔을 때 그 중에 3명이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띄워드리는 것처럼 제품 판매가 10불, 100명 유입 비용을 모르죠. 대부분 이 상태입니다. 모르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3% 구매 전환율. 그럼 100명의 유입이 되면 3명이 구입을 한다는 거죠. 그럼 3명의 구입 매출 30불이겠죠. 하나에 10불이니까. 그 다음에 30불에 대한 순수익 30%라고 하면 9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0명 유입 비용 마이너스 순수익을 하면 총 순수익이 나오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100명 유입 비용을 전혀 모르고 아마존 셀링을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물음표 100명 유입 비용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요. 아마존의 광고는 구글 광고와 마찬가지로 클릭당 비용이 나가는 CPC의 구조입니다. 이제 조금은 개념이 잡히실 겁니다. 클릭당 비용이 나가고 100명을 유입을 해야 한다. 즉 어떤 키워드로 클릭을 받을 것인지 그 키워드당 유입 단가를 파악해보고 최소한 내가 공략하려는 키워드 비딩 단가를 알아놔야 개념이라도 잡혀서 예산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강의에는 빠져있는 이러한 부분을 아마존 셀링을 시작하려는 초보 셀러분들이 저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그래야 월 1000만원을 찍어도 그만두지 않습니다. 월 1000만원 찍으면 뭐합니까? 광고비에 월 3000만원 쓰면 2000만원 마이너스죠. 아무것도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 셀러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저는 무조건 이 부분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엑셀 수식으로 계산기를 만들어서 수치만 입력하면 계산이 되도록 해서 저희 아마존 강의에서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마존 셀링에 관심이 있고 광고비 계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최신의 강의를 원하신다면 제 강의를 수강하시고요.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훨씬 단축시켜 드릴 겁니다. 돌아오지 마시고요. 바로 오세요.
자, 두 번째는 이 캐시 플로우입니다. 현금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유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셨나요? 광고비에 대한 유입 단가, 100명을 유입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모르고는 아마존 셀링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모르셨던 내용을 지금 아셨다라면 여러분 럭키입니다. 이걸 아시고 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예요.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판매는 즉 사업입니다. 사업을 해보신 적 없으신 분들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캐시 플로우, 즉 현금 흐름 부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데요. 한 가지 예시로 들어볼까요? 한 셀러가 월 매출 10만 불을 달성합니다. 1억이 넘는 월 매출을 달성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초보 셀러분들이 와 정말 많이 달성했다 너무너무 부러워하죠. 인벤토리가 100개 있는 셀러도 부러워하고 인벤토리가 50개밖에 없는 셀러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10만 불의 매출을 올리려면 제품을 얼마나 판매했을까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가령 30불짜리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면 10만 불 나누기 30 하면은 3,333, 대략 3,000개 제품을 한 달 동안 판매했고 원가가 5불이라고 한다면 즉 3,000개에 대한 재고 비용을 한 달에 15,000불 정도는 이미 보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500만 원 정도의 재고를 보유했고 보통 3개월 정도의 재고를 아마존 셀러들은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셀러는 이렇게 판매하기 위해서 1,500만 원 곱하기 3, 45,000불, 대략 5천만 원 정도의 재고를 보유한 셀러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투자를 했고 재고를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고가 100개밖에 없는 분들, 200개밖에 없는 분들이 한 달에 10만 불 파는 거를 부러워합니다. 팔 수도 없습니다. 재고를 다 팔아보세요.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부러워한다기보다는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돌릴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업이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캐시플로우를 생각하지 못하고 매출 1,000만 원을 찍어도 그 다음 돌릴 자금이 없어서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재고는 100개 200개밖에 없는데 10만 불 매출 셀러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단지 부러워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사업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 10만 불을 판매한 셀러는 재고가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재고를 다 넣을 수 있다는 것은 리스크를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캐시플로우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고 아마존 셀링에 진입하셔야 월 1,000만 원 찍고 바로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배움이 멈추는 거를 얘기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배움이 멈춘 셀러는 월 1,000만 원을 찍어도 아마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외국 셀러들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웨비나에도 참여하고 유료와 무료 모두 수강합니다. 때로는 납득이 갈 만한 수준의 조금 비싼 강의라고 해도 계속 배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아는 것만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본인만의 세계관에 갇혀버리게 되죠. 항상 과거만 이야기하고 자랑만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대화를 자세히 보면은 해법은 없고 이미 오래전 경험에서 나온 결론만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있지만 살아 숨쉬는 셀러들의 커뮤니티에서 지식과 노하우를 교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아마존 셀러들의 커뮤니티를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지식을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최신 강의들도 올라오고 후기들도 올라옵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고정 마인드셋, 성장하지 못하는 마인드를 갖추었고 아직 자금이 없어서 비싼 강의 같은 부분을 수강하지 못하신다면 우선 커뮤니티에 조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것만으로 많은 것이 바뀌게 된다고 저는 자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월 1,000만 원 찍어도 망하는 이유 세 가지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숫하게 이런 케이스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케이스들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아마존 사업 거의 불가능한 사업 모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잘 된 이러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보면 저는 이분들을 안 지가 오래됐는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반에 어려움은 누구나 옵니다. 이분들한테도 어려움이 왔고 그렇지만 이분들은 꾸준히 본인들만의 그 목적지를 명확히 알고 그곳까지 드라이브를 했다라는 거, 그것이 다른 겁니다. 중도 포기를 하는 대신에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더 판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섣부른 결론을 내기보다는 항상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참 잘된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커뮤니티에 조인하시면 커뮤니티에서 경험을 공유한 부분들을 읽어보세요. 정말 이분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수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셀링 월 1,000만원 찍어도 그만두는 이유는 첫 번째 광고비에 대한 개념이었고, 두 번째 캐시플로우에 대한 개념이었고, 세 번째는 배움이 멈춰버린 단계이다. 그래서 월 1,000만원 찍어도 그만둘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된 분들은 그분들만의 확실한 내공과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커뮤니티에 와서 보시면 되지만, 전반적인 특징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끊임없이 개선을 해 나가셨던 분들이 잘 되시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마존 셀링은 어떠신가요? 세계에서 가장 큰 글로벌 플랫폼에 나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인데요. 이 자체만으로도 아마존 셀링이 큰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특히 아마존 셀링만큼 시간적 자유도를 가진 사업 모델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존 셀링 저는 꼭 추천드리는데요. 단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꼭 준비를 잘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은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